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경제 트렌드를 좀 밝혀주실 텐데 네. 구독경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낯선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구독료를 내고 그렇죠. 물건이나 이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다는 건데 넷플릭스 또 사용하신 분들은 그게 그렇죠.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세계는 구독경제 트렌드 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경제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어떤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그에 따른 가치를 받는 그런 네.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이제 보통 물건을 있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소유를 하게 되죠. 그렇죠. 전액을 다 주고 사게 되는데 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오는 이 소유에 대한 개념들이 약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네.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변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이제 이 물건이 만약에 제품 가격이 100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100원에 대한 가치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100원에 대해서 내가 쓸만한 사용 가치에 대해서만 부과가 되고 그에 따라서만 내면서 어떻게 보면 소유가 아닌 이용만 한다라는 네.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과거에는 단순하게 이제 영화나 음악 같은 어떤 컨텐츠 중심의 시장이 구독 경제에 대한 시각들이 높았는데 이쪽이 이제 변화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더 확대되면서 금융이라든가 네. 부동산, 자동차까지 쉽게 어떻게 보면은 좀 커서 대응하기가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예,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컨텐츠 부분에서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 경제는 보통 세 가지로 많이 나뉩니다. 첫 번째로 무제한 이용권,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거기다가 정기 배송하는 부분들, 특히 소모가 계속 된다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예. 그에 따라서 정기 배송으로 이런 어떤 월 구독 서비스가 생기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이제 렌탈형, 그러니까 즉 일정 기간 동안에 쓰다가 이제 반납하는 형태, 이런 식으로 많이 나뉘는데 일단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세계 구독 시장의 규모는 200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더 빠르게 또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예, 있고요. 예. 한 지금 내년 정도 가게 되면은 2000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 이상으로 커지는 구독 경제의 시장의 흐름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업체들의 어떤 변화나 그리고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예.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달에 3달러 정도만 내면은 면도날을 4개를 배송해주는 아, 그래요? 서비스였는데요. 예. 이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예. 면도날이 얼마나 자기한테 민감하고 또 이에 맞는 쪽을 또 면도날 참, 그렇죠. 예. 또 쓰다 보면은 갈아야 되는데 또 빈번하게 쓰다 그렇죠, 보면 그렇죠. 또 예. 바빠서 교체를 못하고 예. 이런 어떤 불편함을 이용했던 대표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스타트업이 또 가치가 커져서 2016년도 같은 경우 유니레버에 인수됐는데요. 10억 달러에 인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그러네요. 왔다라고 예. 볼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사례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또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넷플릭스라고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월 10달러의 무제한 서비스 쪽으로 어떤 1억 5천만 명을 글로벌 가입자를 끌어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이 넷플릭스의 주봉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서 나오고 있는 쪽이 아무래도 어떤 계속 성장하는 부분들 쪽에 초점을 맞췄다가 지금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떤 성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지금 패턴으로 보게 되면 눌림목이 거의 끝나지 않나라는 관점 쪽으로 더 이상 어떤 성장에 대한 스토리가 어느 정도 좀 멈췄다. 이 정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는 다시 재성장할 것이다라는 관점만 보여주게 되면 눌림목이 거의 완성된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마존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아마존. 네, 월 13달러 쪽으로 상품 할인과 빠른 배송, 그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가장 많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8월달 기준으로 글로벌 가입자 수가 1억 1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구독 서비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아마존닷컴의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특히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소비에 대한 기반이 좀 양호하게 움직이는 측면들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존도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우버라고
공유 경제 쪽에 그렇죠. 또 잘하는 예. 차량 공유 서비스죠. 이쪽이 월 25달러 가까이만 내게 되면은 어떤 구독 서비스, 무료 음식 배달이나 우버 승차 할인, 거기다가 또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까지 또 무료 이용하는 이런 서비스까지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어떤 기대감이 또 상당히 높았는데 주가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구독 서비스까지 넘어간다는 네.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한 45달러대에서 30달러대 초반까지 좀 주저앉았었죠. 네.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떠오르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생각보다 그렇게 썩 긍정적인 모습들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와야 네. 우버도 자리를 좀 잡지 않을까라는 예.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나이키 같은 경우도 새롭게 어떤 구독 경제 서비스를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아동화 쪽에서 나이키 어드벤처 클럽이라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평균 아동화가 월 60달러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보다 낮은 가격대를 책정을 해서 이런 예.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보통 애들은 빨리 신발을 교체하게 되죠. 그만큼 잘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좀 맞는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쪽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가는 시점이고요. 네.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서비스 쪽에서 오프라인 상점에 대해서 대여하는 서비스, 어떤 베타라고 하는 또 서비스들이 생겨나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보통 스타트 업체들은 상품을 팔 공간이 아직 좀 부족하게 되겠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베타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구독료를 내고 상점을 또 대여한다. 이런 서비스라든가 또 하나 대마초 구독 서비스까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이즈라고 하는 합법적으로 대마초가 주 법상 통과된 이런 그런 어떤 지역에서. 예. 지역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다는 쪽에서도 눈여겨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속속들여서 관련된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상황들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영화나 또 앞서 말씀드렸던 또 면도 관련된 쪽, 그리고 셔츠, 양말, 그리고 꽃 뭐 이런 쪽으로까지 계속 확대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서비스가 이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세계 각국의 구독 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1000명당 미국이 한 8명, 79명 정도. 그러니까 예. 약 한 8% 정도에서 많게는 한 6%에서 8% 정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구독자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여기에 좀 못 미치는 상황들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아직 국내에서는 구독 경제 서비스는 좀 저조하다라는 시각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고요. 거기다가 앞서 보셨던 것처럼 구독 서비스가 무조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데 그에 따라서 수익 모델로 인한 어떤 수익성도 같이 받쳐줘야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업체 입장들도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뭐 고가 자동차나 명품 의류, 이제는 소유의 시대가 아니라 사용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경제 트렌드, 낯선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는데 실적,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나 수익성 이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의 옥석 가리기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봐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 시장을 볼 텐데 올해와 내년에 이 세계 반도체 시장 우리와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안타깝게도 좀 체감 온도는 낮아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인 대목입니다. 그런 지표가 하나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들어볼까요? 일단 지금 이제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 기구 쪽에서 네. 나오는 보고서를 봤을 때 예. 올 세계 반도체가 매출이 13% 감소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반도체 매출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반도체 관련된 메이커부터 장비 부품 시장 모두를 다 아우르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한 4천억 달러대 정도로 작년 대비해서 한 13% 줄을 것이다. 근데 이쪽에 수치를 보게 되면은 올해 초 같은 경우는 한 5% 늘을 걸로 봤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나오는 데이터나 여러 가지 변화를 보다 보니까 계속 하향하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무게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진이 그대로 영향을 끼친다라고 봤었을 때 작년 매출이 한 27% 이상 증가했는데 올해는 이런 식으로 한 30% 이상 줄을 것이다라고 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진들이 그대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특히 내년 같은 경우도 일단
반도체 시장 매출이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4.8% 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기대감은 높았다가 계속 하향되는 기조 이런 쪽을 봤을 때 증가율에 대한 기대치는 좀 낮아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내년에 한 5.5% 성장할 걸로 다시 보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 반도체 가격대에 대한 추이를 봤었을 때 그대로 이어질까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된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일단 D램 가격이나 낸드 플래시 가격을 보게 되면 가격들은 멈췄습니다. 특히 D램 가격 같은 경우는 3달러대 전후로 해서 일단 더 이상 안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살짝 반등하는 기조 이런 쪽을 봤었을 때 일단 여기가 저점대가 아닐까.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서버용 D램 쪽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살아나기 시작하게 되면 다시 반도체 고정가격 가격 중심으로 3달러대만 안착하게 되면은 일단 기대감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서 또 이제 글로벌 반도체들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다 주가가 이제 반전 시도가 들어오면서 이런 기대감을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은 이 글로벌 경기 부양 체계에 대한 강도라든가 또 이제 무역 분쟁 합의 게다가 앞서 보여드리고 있는 고정거래 가격에 대한 변화들이 그대로 이제 저점대를 만들면서 실제적인 가격들을 보여줄 것인가 보다는 주가는 약간 먼저 반응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더 들어간 수준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는 턴할 수는 있는데 그 확인 과정이 아마 나머지 올해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변수가 아닐까. 네. 관점 쪽에서 일단 기대와 그에 맞추는 흐름들이 그대로 따라올지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체크를 하면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눈높이가 다소 낮춰지고 있는 올해 그러니까 세계 반도체 시장인데 어떤 점이 주요 포인트인지 기대와 우려감이 좀 섞여 있는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시장의 재료들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